어머니, 저 앞으로는 시댁에 안 올 거예요. 며느리 연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따뜻한 점심시간이 엉망이 되었죠. 시댁 문화가 저랑은 안 맞아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30년 넘게 정성껏 가꿔온 주말 풍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딸과 둘째 딸이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아들 형민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순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네요.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고, 대문 옆 담장 아래엔 봄이면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죠.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낡았지만 정겨워요.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가 아직도 마당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그럭저럭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행복한 건 아이들이 주말마다 집에 온다는 것이에요. 큰딸 미영이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살고 있지만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남편과 함께 찾아와요.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하며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참 예뻐요. 둘째 딸 수영이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형민이가 있어요. 결혼한 지 3년째인데 며느리 연정이와 함께 일요일 점심시간에 맞춰서 와요.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처음 며느리가 왔을 때 했던 말이에요.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친딸처럼 다정하게 굴어주고 설거지도 척척 해주고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둘러앉은 식탁. 큰딸이 가져온 반찬, 둘째 딸이 사온 과일, 그리고 제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까지. 그렇게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했어요.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어머니, 이 김치 어떻게 담그세요?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연정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더라고요. 인사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맛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설거지를 도와주긴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죠. 피곤한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이라 새살림 꾸리느라 바쁠 테니까요.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대해줬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해보고 먼저 말도 걸어보고요. 연정아, 요즘 회사 어떠니? 네, 그냥 그래요. 대답은 짧고 시큰둥해요. 예전같이 어머니,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아들 형민이에게 물어봐도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런가 봐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남자들은 워낙 둔감하니까 이런 미묘한 변화를 잘 못 느끼나 봐요. 그러던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점심을 먹는데 연정이가 젓가락을 놓더니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만요. 연정아, 휴대폰 잠깐 내려놓고 같이 이야기하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연정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차가웠다고 해야 할까요? 아, 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표정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너무 간섭을 했나?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연정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잘만 오고 있잖아.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어색하고. 에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신혼부부가 바쁜 거지 뭐. 남편은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거든요. 연정이 눈빛에서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실수를 했을까요? 이번 주말에도 아이들이 올 텐데 과연 어떨까 싶어요. 그 일은 화요일 오후에 벌어졌어요. 마당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데 아들 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웬일인지 목소리가 어색하더라고요. 엄마, 형민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게 연정이가.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연정이가 왜 몸이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연정이가 이제 주말마다 시댁에 오는 게 좀 힘들대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깻잎이 떨어질 뻔했어요. 뭔가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힘들다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왜 힘들어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하고. 아들 목소리도 어딘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알겠다. 연정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없는데 주말에 시댁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길게 잡아도 서너 시간인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형민이가 전화했는데 연정이가 주말마다 오는 게 힘들다고 하네요. 왜? 무슨 일 있나? 모르겠어요. 아들도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 되었어요. 큰딸 미영이와 둘째 딸 수영이는 평소처럼 왔는데 형민이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식탁이 왠지 휑하니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형민이는 왜 안 와요? 큰딸 미영이가 물었어요. 연정이가 피곤하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기로 했어. 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형민이 부부는 오지 않았죠. 한 달에 한 번이라더니 정말 한 달을 꽉 채우고 나서야 왔어요. 네 번째 주 일요일. 형민이와 연정이가 집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연정이의 인사는 사무적이었어요. 예전처럼 환한 웃음도 없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어서 와, 연정아. 오랜만이네. 최대한 반갑게 맞아줬지만 연정이 반응은 차가웠어요. 가방을 소파에 놓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연정이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연정아, 뭐 좀 도와줄래? 아, 괜찮아요.
그러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 해드릴까요? 하며 부엌으로 따라왔을 텐데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정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연정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잡채야.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를 연정이 앞에 놓아줬어요. 예전에 맛있다고 칭찬해줬던 음식이었거든요. 배불러요. 그런데 한 젓가락도 안 먹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손대지 않더라고요. 큰딸 미영이가 회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연정이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연정아, 핸드폰 좀 내려놓고 같이 이야기하자.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연정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참 차갑더라고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을 뿐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날 오후 형민이 부부가 집에 간 후에 큰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올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예전 같지 않더라.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형민이 오빠는 모르나 봐요. 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역시 여자끼리는 눈치가 빠르죠. 연정이의 변한 태도를 큰딸도 느낀 거예요.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글쎄요, 엄마는 늘 잘해주셨는데요. 큰딸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댁 오는 걸 힘들어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이가 있어서 바쁘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신혼이고 아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온다고 해봤자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인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연정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니면 제가 너무 친딸처럼 대해서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며느리도 제 자식인데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연정이가 제가 해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하며 잘 먹었는데 이제는 배불러요 한마디로 끝이에요. 며칠 후 둘째 딸 수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올케 언니 요즘 왜 그런 것 같아요? 너도 이상하게 느꼈구나? 네,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밝고 친근했는데. 딸도 같은 생각이라니 역시 제가 예민하게 느낀 게 아니었나 봐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연정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단순한 피로나 바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깊은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다음에 와서는 어떨까요? 아니, 정말 다음에도 올까요? 그 일은 한 달 후 일요일에 일어났어요. 형민이와 연정이가 집에 왔는데 연정이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더라고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소파에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큰딸 미영이와 둘째 딸 수영이도 와서 평소처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연정이만 혼자 동떨어져 있었어요. 자, 다들 점심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연정이가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연정아, 이거 먹어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갈비찜이야. 정성껏 끓인 갈비찜을 연정이 앞에 놓아줬어요. 하지만 연정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젓가락을 대지 않았어요. 맛없어. 아니에요. 그냥 별로 배고프지 않아서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서 내왔어요. 큰딸과 둘째 딸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정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모든 시선이 연정이에게 집중됐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거든요. 뭐야, 연정아? 저 앞으로는 주말에 안 올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시댁 문화가 저랑은 안 맞아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담스럽다고, 문화가 안 맞는다고. 도대체 뭐가 부담스럽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연정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큰딸 미영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둘째 딸 수영이도 눈을 크게 뜨고 연정이를 쳐다봤죠. 매주 오는 것도 힘들고 여기 와서 계속 음식 먹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연정이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음식 먹고 이야기하는 게 싫다고. 그럼 가족이 모여서 뭘 하라는 건가요? 연정이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연정이는 단호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주 모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아들 형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실 좀 쉬고 싶어요. 매주 오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형민이는 그동안 별말 없이 잘 따라왔는데 연정이 편을 드는 거였어요. 형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왔는데 주말에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니. 그게 연정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올게요. 아들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해하는 것 같긴 했지만 며느리 편을 들고 있는 건 분명했죠.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큰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계속 올게요. 형민이 오빠네만 좀 쉬는 거지. 둘째 딸도 위로해 주려 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한 가족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연정아, 무엇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지 말해줄래?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고칠게.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를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싫다는 건가요? 그럼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각자 알아서 지내는 거요. 굳이 매주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연정이 말이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건데 각자 알아서 지내라니. 남편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분이라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알겠다. 그럼 너희는 편할 때만 와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지로 붙들어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연정이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해하는 것 같았죠. 그날 형민이 부부가 집을 나간 후 집 안이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큰딸과 둘째 딸이 남아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위로도 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올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 모이는 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건지. 딸들도 연정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3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주말 풍경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연정이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을 한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예전 같은 주말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연정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목요일 오후에 아들 형민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연정이 얘기 때문에 좀 서운하셨죠? 아니야. 연정이가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 사실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죠. 무슨 이유? 회사 동료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아직도 주말마다 시댁 가느냐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가족 모임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연정이도 친구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주말마다 시댁 간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본다고. 아들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인가요?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가족 모임을 그만둔다는 거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더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날 오후에 연정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정이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였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뭔 얘기니? 시댁에 가면 집안일도 도와야 하는 것 같아서 귀찮아요.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억지로 시킨 적이 없는데. 연정아, 내가 언제 너한테 집안일 하라고 했니?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저만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큰딸이나 둘째 딸이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연정이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와서 쉬기만 해도 돼. 아니에요. 어차피 가면 어색할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시간 좀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시간이라고 결혼해서 가족이 됐는데 시댁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살고 싶다는 말인가요? 연정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꼭 매주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봐도 충분해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보자고. 그럼 평소엔 아예 안 보겠다는 얘기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연정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연정이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시댁 와서 집안일 도와주는 게 귀찮다고 하네요. 뭐라고? 우리가 언제 시켰나? 그러게요. 저도 황당해서.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큰딸과 둘째 딸만 왔죠. 형민이 자리가 빈 식탁이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푸념이 되셨어요?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연정이가 전화해서 시댁 와서 집안일 도와주는 게 싫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큰딸과 둘째 딸이 동시에 놀랐어요. 올케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둘째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귀찮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주말마다
시댁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본다고. 딸들도 어이없어 했어요. 엄마, 저희는 언제나 즐거운데요. 집에 와서 엄마 음식 먹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정말 좋아해요. 큰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둘째 딸도 동조했죠. 그러게. 똑같은 상황인데 왜 연정이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가장 속상했던 건 아들이 연정이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서운하게 하다니. 형민이 오빠도 참 옳게 편만 들고. 둘째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아내 편 들기 바빠서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큰딸도 못마땅해 했죠.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연정이에게 부담을 준 건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강요한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연정아, 그냥 쉬어. 연정아,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연정이는 분위기상 안 할 수 없어서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며느리들은 다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건가요? 며칠 후 둘째 딸 수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마워, 수영아. 그래도 형민이 빈자리가 크더라. 올케 언니가 좀 이상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딸 말이 맞아요. 연정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그 밝고 친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가족의 시간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연정이는 과연 이걸로 만족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심한 요구를 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화요일 오후에 아들 형민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아마 연정이가 시켜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엄마, 연정이가 좀 미안해한다고 하네요. 미안해한다고? 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니. 그것도 마치 큰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 뭔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오고 싶지 않구나. 억지로 오라고 붙들어 놓을 이유가 없겠네. 형민아. 네, 엄마.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안 와도 된다. 아들이 잠깐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그럼. 응.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을게.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뭔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붙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남편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주말에는 큰딸과 둘째 딸만 왔어요. 딸들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형민이 오빠네한테 안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응. 억지로 올 이유가 없잖아. 둘째 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왜? 이상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화나셨을 때 하시는 말투 같아서. 딸들은 저를 잘 안 해요. 정말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뭔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딸들이 위로해줬지만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그럼 앞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갈게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해해 준다고, 고맙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양보라도 해준 것처럼 말하네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30년 넘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면서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는 각자 편한 대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마당에 나가서 깻잎을 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주말 준비를 할 때 형민이 부부 몫은 빼고 해야겠네요. 갈비찜도 조금만 해도 되고 과일도 적게 사면 되고 오히려 편할 것 같았어요. 연정이 눈치 보면서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결혼해서도 가족끼리 자주 모여서 정답게 지내는 것.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네요. 연정이는 그런 가족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두는 게 맞나?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억지로 붙들어 놓아봤자 서로 불편할 뿐이니까요. 이제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야겠어요.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붙들어 놓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형민이 부부가 오지 않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를 신경 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큰딸과 둘째 딸이 전보다 더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형민이 오빠가 안 오니까 우리가 더 자주 와야죠. 큰딸 미영이가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엔 주말에만 왔는데 웬일인지 주중에도 들르더라고요. 어머, 미영아.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회식이라 늦는다고 하니까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둘째 딸 수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또 와서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가더라고요. 엄마, 형민이 오빠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예전엔 옳게 눈치 보느라 좀 어색했거든요. 이제는 우리끼리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연정이가 있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일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주중에도 형민이네 올 주말 음식 준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재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같이 체조하는 박영자 씨가 말했어요. 그래요? 별일 없는데요. 전에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거든요. 요즘은 편해 보여요. 맞아요. 연정이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정말 편해졌어요. 목요일에는 오랜 친구 순이와 함께 등산도 했어요. 재순아, 너 요즘 왜 이렇게 활발해졌어? 활발해요? 응, 예전에는 주말에 아이들 온다고 준비하느라 바빴잖아. 요즘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아, 막내 며느리가 오기 싫어해서 안 와요. 어머, 그래? 그럼 서운하겠네.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순이도 놀라더라고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근처 온천에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올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여유로워졌거든요. 여보,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온 것 같네.
그러게. 좋다. 남편도 편해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형민이 부부가 올 때마다 뭔가 어색해 했거든요. 연정이가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서요. 그런 변화들을 큰딸이 자꾸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체 톡방에 올렸어요. 엄마랑 온천 여행, 엄마랑 등산, 우리 셋이서 점심. 톡방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 셋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형민이도 당연히 보고 있었을 텐데 별다른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에 형민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바쁘세요? 바쁘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일이 있지. 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 봤는데 많이 다니시네요. 목소리가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더라고요. 응, 시간이 좀 생겨서. 아, 그래요? 그럼 좋네요. 그 후로 형민이가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엄마,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가는 중이야.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전화를 금방 끊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이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미영이랑 수영이랑 같이 있어. 아, 그래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갑자기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왜?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갈까 해서요. 연정이도 같이 와? 아, 연정이는 친구 만난다고 해서. 연정이는 안 오고 형민이만 온다고? 이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항상 같이 왔었는데요. 그래, 와라. 밥 먹고 가고. 다음날 형민이가 정말 혼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연정이는 정말 안 와? 네,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형민이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더라고요.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바쁘다기보다는 할 일이 좀 생겼지. 좋으시겠어요.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시고. 그때 느꼈어요. 형민이가 뭔가 불안해한다는 거요. 마치 자기들만 소외된 것 같다는 기분을 받는 것 같았어요. 사실 소외된 게 맞죠. 자기들이 오기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날 형민이가 집에 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형민이가 좀 이상하더라.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럴 만하지. 자기들이 빠진 사이에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형민이 부부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급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갑자기? 네, 연정이도 같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오겠다는 건지. 형민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 약속이요. 응.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 정말이었어요. 경로당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1박 2일로 부산에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일정 확인해 봐야겠네. 요즘 좀 바빠서. 예전 같으면 다른 약속 취소하고라도 아이들 오는 걸 우선으로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일정 확인하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웃더라고요. 당신 많이 변했네.
뭐가요? 예전 같으면 형민이 온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줬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일정도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연정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전과 달리 조심스럽더라고요. 연정아. 웬일이야?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 확인해 볼게. 토요일에 건강검진 받고 일요일에는 둘째 딸이랑 쇼핑하기로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글쎄, 다음 달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연정이가 잠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분명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다음 달요? 응. 요즘 할 일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에 혼자 웃었어요. 연정이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날 오후에 형민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시간 안 되세요? 왜 그렇게 급해?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오기 싫어하더니 갑자기 뭐가 급한 건지. 형민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 사실은.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연정이가 요즘 가족 톡방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들만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혹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닌지.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큰딸이 올리는 사진들 때문에 연정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서운해하긴 누가, 너희가 안 오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형민아, 그때 연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시댁 문화가 자기랑 안 맞는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연정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예민했다고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이제 와서 예민했다고 하네요. 목요일 저녁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형민이와 연정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연정이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정이가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서 들어와. 갑자기 무슨 일이야? 거실에 앉은 연정이를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뭘? 가족끼리 모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뭔가 깨달은 게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바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 올 준비하느라 다른 일들을 미뤄왔거든요. 연정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때 연정이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정아, 울지 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저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딸이 되고 싶어요. 아들 형민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연정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연정아, 정말 마음을 바꾼 거야? 네, 가족끼리 같이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럼 이제는 주말에 와도 진짜 즐겁게 올 수 있어. 네,
어머니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을 거예요. 설거지도 도와드릴게요. 연정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밝은 모습이 다시 보였어요. 알겠어.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요? 어머니 고마워요. 연정이가 일어나서 제게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그날 밤 연정이와 형민이가 집에 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연정이가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 그러게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당신이 잘했어. 억지로 붙들어 놓지 않고 놔뒀더니 스스로 깨닫게 됐잖아. 맞아요. 가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의 주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형민이와 연정이가 왔는데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웃음이 진짜 같아 보였거든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죠. 어서 와, 연정아.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까지 있을 거라서 천천히 준비해도 돼요. 저녁까지 있겠다고. 예전에는 점심 먹고 바로 가곤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오는 거였어요. 큰딸과 둘째 딸도 왔는데 가족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옳게 요즘 많이 바뀌었네요. 큰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언니들. 그동안 제가 너무 이상했죠. 아니야, 이제가 좋아. 우리 진짜 가족 같잖아. 둘째 딸도 연정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연정이가 먼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정말 뭐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연정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네요. 연정이가 상추를 씻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이런 따뜻한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연정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연정아. 다음에 같이 담가보자. 예전에는 배불러요 한마디로 끝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맛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모두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아들이 물었어요. 바쁘긴 한데 즐거워.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고 좋으셨겠어요. 저희 때문에 그동안 못하셨던 일들 하시는 거죠. 연정이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연정아. 이제는 균형이 맞는 것 같아. 가족 시간도 있고 제 시간도 있고. 정말 그랬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매주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여유 있을 때 만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연정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와서 안겼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 받아주셔서. 연정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형민이 부부가 집에 간 후에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올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게.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둘째 딸도 동감했어요.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요. 맞아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삶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칠 후 연정이가 혼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그냥 둘이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요. 어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먼저 만나자고 하네요. 수요일에 연정이와 단둘이 점심을 먹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 같았죠. 왜 자꾸 그런 말 하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몰랐어요. 연정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다른 며느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소중함을 깨달으면 다시 가까워지죠. 마당에 나가서 깻잎을 따면서 중얼거렸어요. 가족 사이는 지나친 당연함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멀어지더라. 정말 그래요. 연정이도 저도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정말 그랬어요.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모이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고 즐거웠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연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배려하게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 억지로 붙들어 놓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가족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